안녕하십니까. 국세동호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황종대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입세 공제와 불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 공제의 기본 개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우리나라는 매출액에서 부가가치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 매출세액에서 전 단계의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즉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박스 밑에 보시면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액에서 세율을 곱하고 매입세액을 빼줍니다. 자, 매출세액은 이렇게 하는데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매입세액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런 적격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매입세액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 등 적격 증빙에 의해서 확인된 매입세액만 빼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의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주의사항. 자,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물건을 구입하면서 부가세를 부담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자, 우리나라가 세금계산서 제도를 바탕으로 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매입세액의 공제 원칙입니다. 자,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또는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다만 비과세 사업 또는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부가세 과세사업 임대업과 면세사업인 의료업을 만약에 한 건물에서 같이 한다고 한 사업자가 가정을 했을 때 과세사업에 관련된 즉 여기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된 전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 맞고요. 자, 비과세 면세, 의료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실질 기속에 따라서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은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과세사업, 면세사업이 공통으로 사용돼서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다 하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가세법에 있는데요. 이 부가세법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초 신고 시에 공제 누락된 매입세액. 이것은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다 신고한 거라든지 매입세액을 모르고 공제받지 못했다. 그러면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제되는 매입세, 공제요건 두 번째입니다. 부가세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지만 그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가본이 있습니다. 예.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액, 수입재화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액, 앞서 한 것이 한 거랑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이 공급받은 시기, 해당 재화나 해당 수입한 그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한 과세 기간에 공제를 받아라. 그래서 6월 30일 날 왕창 물건을 사왔습니다. 그럼 세금 계산서 받아서 매입세액이니까 매출세액에서 빼야 되는데 다 재고로 남아있다. 그러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환급을 받는 거죠. 부가세 환급을 받는데 공급받은 시기로 따지는 것이지 그걸 판 시기에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들입니다. 첫 번째가 세금 계산서 등의 미수치 또는 미제출 등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금 계산서 제도를 바탕으로 한 전 단계 매입세 공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금 계산서 안 받으면 부가세를 아무리 많이 줬어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자, 4번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 안 했다. 제출 안 했으면 세무서는 모르죠. 예, 그러니까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음 4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뭐 사실과 다르다. 엉뚱한 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세금계산서를 돈을 주고 샀다든지 거래 없이 그런 것들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제출한 세금계산 합계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 착오가 아닌 이상 정당하지 않은 표적 기재사항이 다른데 인정해 줄 수는 없겠죠, 세무서에서.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 매입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연월일 이런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제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 세금계산서든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든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어도 다른 기타 기재사항이나 거래 증빙에 의해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네. 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우리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부가세 과세사업을 말합니다. 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법입니다. 부가세법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78조 이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법 시행령 49조 3항 50조 그 다음에 법인세법 시행령 48조 동규칙 25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은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좀
많은 세무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라고 해가지고 원재료나 상품, 뭐 공장 구입비, 기계 구입비 이것만 그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의 유지, 확장, 그다음 위한 매입세액도 되고 사업과 직간접적 관련성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나번에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제 복리 후생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데 뭐 사원주택이라든지 뭐 콘도 뭐 이런 걸 무료로 종업원한테 이용하게 한다. 관련 매입세액 인정해 줍니다. 공제해 줍니다. 사업과 관련된 그 뭐 작업복이나 작업화 구입 관련된 매입세액도 인정해 주고요. 뭐 부동산 신축, 뭐 매입, 임차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가 되는데 그것이 대신 이제 그 부동산이 자기 사업에 의해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직원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직원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한다. 그러면서 종업원들한테 공짜로 제공한다 했을 때 들어가는 매입세액들 다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상대방의 피해를 줘가지고 그 피해 자산을 복구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갔다. 그 비용 관련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업과 직접 관련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그 사업과 반대로 얘기하면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만 있으면 매입세액을 인정해주고 그 특별히 여기 위임해놓은 이러한 지출에 해당되지 않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된 매입세입니다. 자, 영업용이 아닌 그 승용차는 그 일률적으로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간주해서 그 구입, 뭐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정책적으로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용 자동차를 출퇴근용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주말에, 가사용으로 쓸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출장 간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또는 사업에 필요한 뭐 짐을 가끔씩 실어 나갈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일일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불공제한다. 그래서 이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그 소형 승용 자동차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거나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비영업용이라고 했는데, 그럼 영업용은 뭐냐? 해당 차량을 직접 뭐 운송에 쓰는 자동차, 자동차 판매업에 쓰는 자동차, 자동차 임대업에 쓰는 거, 자, 그 운전 학원업에 쓰는 거, 무인 경비, 출동 차량으로 쓰는 거, 여기에 그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승용차들은 그 구입,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영업용으로 쓰는 승용 자동차를 만약에 출퇴근용으로 썼다든지, 그러면 그 시점에 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접대비 관련 매입세입니다. 접대비라는 것은 기업의 어떤 소비적 지출 절감을 해서
기업 부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접대비 사용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근데 역시 부가세법에서도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즉 소득세법 35조, 법인세법 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합니다. 자,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접대비 비용 인정을 접대비 한도를 계산해 그 한도 내에 쓴 접대비는 인정을 하지만 부가세법은 한도 내든 한도를 초과하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면 전부 불공제합니다. 이것이 소득세법, 법인세법하고 틀리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또 같은 말인데요. 이 접대비가 뭐냐?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재비, 사례금, 그 밖에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돼서 지출하는 금액.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부가세법은 접대비라고 인정되면 전액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접대비하고 다른 광고 선전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선전비, 판매 촉진이라든지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광고 선전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접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전액 공제를 해줍니다. 다음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면세 사업 등이라고 해가지고 면세 사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같은 묘수이기는 합니다만은 부가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완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면세 재완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 사업이라고 하고, 재완화 용역이 아닌 다른 것을 공급하는 사업을 이제 비과세 사업, 비영리 사업 이런 것이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면세 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자, 매입세액은 과세 사업에 대응되는 것만 공제한 거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그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필요용비나 원가에 산입이 됩니다. 다음 중요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자,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하면 토지의 취득,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토지의 취득, 평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자,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이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이나 그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역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자,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역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불공제됩니다. 이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서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그때서 비용화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토지 건물을 취득하면서 중개 수수료가 나갔습니다. 토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부동산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만약에 받았다. 자, 이 경우는 자, 여기 해당이 되죠? 토지의 취득.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거니까. 근데 토지 건물 2개를 일괄 취득하는데 중개수수료 들어갔으니까 이 중개수수료 중에서 토지 부분은 취득가액으로 안분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됩니다. 자, 반대로 이거를 자기 과세사업에 쓰던 토지 건물, 임대업에 쓰던 토지나 건물을 일괄로 매각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세금을 받았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토지의 취득 관련된 매입세액은 아니기 때문에 불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라는 과세사업에 쓰던 토지 건물을 양도한 거기 때문에 이 중개수수료에 딸린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고 과면세 경업자였다. 매매업자였다. 토지는 면세지 않습니까? 면세 수익금액을 구성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세금을 받았다. 그러면 토지 가액, 건물 가액으로 안분해가지고 토지 가액 부분은 공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전 매입세액입니다. 자,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 되는 등록전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입니다. 자, 환급을 받고 싶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업자 등록을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요때 것까지는 봐줍니다. 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선한 기간에 내에 그것은 한마디로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이 얘기인데, 조금 말이 좀 어렵죠. 자, 이분이 1월 1일 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2월 1일 날 받았습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 신청을 7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여기 2월 1일이 공급시기라겠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이면 1월 1일이란 말입니다. 자, 요때 것까지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받은 세금 계산서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에 7월 21일 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고 하면 2월 1일자로 받은 세금 계산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잘못된 세금 계산서지만 매입세 공제 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쭉 설명이 있었는데요.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 확정 신고 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올 2월 15일 전까지는 확정 신고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를 해줬고, 이 이후부터는 이제 1년으로 증가됐습니다. 자, 1년 이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인정을 해주는데, 실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겁니다. 자, 1월 1일이 공급 시기인데, 그래서 12월 31일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어도 1년 이내니까, 자, 확정신고 기간, 오늘 7월 25일이죠? 확정신고 기간은 1년 이내니까 매입세액 공제는 해주는데,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을 1월 1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데 12월 31일로 만약 기재했다.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데 매입세액 공제는 12월 30일이 속한 2기에 받는 게 아니고 1기 걸로 해서 경정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년 지나서 1년 이내, 자, 확정신고기간 경과가 되면 무조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했으면 2% 가산세입니다. 대신 공급받는 자는 이 기간 내에 받으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고, 대신 0.5% 가산세는 받아야 된다. 다음, 자, 대가에 수령 없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도 그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그 매입자는 공급자는 0.5% 지연수치 가산세만 적용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해줍니다.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